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만에 종식됐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이러한 대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진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여러 가지 대비가 안 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과 보호를 하면서 같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 전략, 대응 전략으로 위험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내용이 교훈이고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에 대응할 때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 대응, 소극 대응보다는 적극 대응, 확인되지 않은 낙관적 전망보다는 치밀한 점검, 투명한 정보의 즉시 공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역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과학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늘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오염수도 마실 수 있고 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뜻은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준에 맞다면 그거는 음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000베크렐 그 기준에 맞다면 과학적으로 그거는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더 우리 어민들을 무슨 협박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곡해하고 또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과학적 기준을 지킨다면은 저는 그것은 안전한 우리의 제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걸 곡해를 해서 좀 다른 쪽으로 오해를 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WHO 음용수 기준 인용해서 1,500 베크렐 정도 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 보면 삼중수소 6 베크렐 이하입니다. 일본의 방류 기준 1,500 베크렐조차도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의 250배에 달합니다. EU는 100 베크렐인데 여기 15배, 미국은 740 베크렐인데 2배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 구체적 검증 없이 막연히 맹신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바로 괴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실 때 좀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 지키도록 해야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음용 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용 기준은 WHO는 1000베크렐을 음용 기준으로 삼중수소의 경우에 음용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6베크렐을 말씀하신 거는 염지하수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원수, 지하에서 나오는 원수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식품의 경우에 우리의 기준이 명확히 없을 때는 코덱스 기준을 따르게 돼 있고 우리는 WHO의 1000베크렐이면은 저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도 1000베크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6베크렐은 그 원수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수돗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삼중수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방사능 기준들은 있습니다. 원수가 먹는 물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수로 활용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인용하는 내용을 아니 맞습니다. 먹는 물 수준으로 인식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600크렐이 안 잘하셔야 맞는다는 된다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600크렐이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코덱스나 WHO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죠. 먹을 수가 없죠. 아니 코덱스는 먹는 물이죠. 1100크렐이라는 것은 국제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이죠. 또 우리 총리님 과학적 검증 하시는데 IAEA 너무 맹신하시는 것 같아요. 맹신이 아니고 IAEA와 대한민국이 같이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에 따른 방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또 정부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도 IAEA에 자료 내면서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만을 가지고 채취 분석하고 정보도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주고 분석 결과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IAEA를 너무 맹신해요. 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입수도 하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해서 과학적 검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대단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 안전기술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 IAEA와 일본의 도쿄 전력이 IAEA의 입회하에 채취한 그 사료를 밀봉을 해가지고 IAEA 본부에서 3개소 그리고 4개소의 미국, 프랑스, 한국 그리고 스위스 4개국의 연구기관이 그걸 받아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IAEA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방류가 되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 있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듯이 정말 과학적으로 확실한 검증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좀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일본을 믿고 IAEA를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 대응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죠. 바로 거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 다 이상 또 어떻게 합니까? 실제 방류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문제가 생기면 막으면 그게 사전 대응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그런 우리가 참여를 해가지고 시료 채취를 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거를 IAEA하고 합쳐가지고 결과를 발표하고 또 우리 독자적인 그런 전반적인 평가 결과도 발표할 거고 시찰단이 가가지고 4년 동안의 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검증하기 전에는 일본이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은 정말 반대를 해야죠. 어떤 수단으로 제어하실 겁니까?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기구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당연히 IAEA 같은 데에도 항의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못할 테니까 이거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저는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기준이 지금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어민들이 해양 투기를 반대해요. 알고 계시죠? 아니 어느 나라나 100% 모두 다 동의하는 일이 좀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하면 이거는 좀 불안하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 못 믿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속적인 설득과 과학적인 그러한 분석과 처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전 정부와 우리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다 소용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 어민이 반대하는 게 일본 야당의 괴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저는 우리나라 야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본 야당. 일본 야당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이 있죠.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아마 어느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방송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채취 과정이 뭐 잘못됐다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거 다 IAEA하고 소통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IAEA의 채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어디서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로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 정보를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영상, 모 방송에 방영됐던 동영상은 정말 그거는 IAEA 채취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저희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채취한 이유는 K 쪽에서 이미 정화된 거를 뽑아서 저희가 지금 7나라가 7군데서 조사하고 있는 거 그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반 시설이 없는 탱크에서 뽑은 겁니다. 교반 탱크에서 있는 거를 뽑고 교반 탱크가 없는 것을 뽑아서 하나의 교차 그런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그러나 IAEA가 분명히 저희한테 확인하는 거는 그 동영상 위에서 겉에서 뽑았다 하는 그거는 전혀 IAEA의 그 시료 채취하고는 관련이 없다 총리님, 하는 거를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앞바다의 오염수 방류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일본 해양 오염은 지금보다 심각해집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가 지금 수입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대로 8개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서 8개 현에서의 오는 우리 일본 수산물은 계속 금지하겠습니다. 아니 전체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할 용의가 있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가 지난번 저희가 WHO에서 WTO에서 다퉜듯이 현재로서는 위험도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지역이 거기입니다. 타 지역에서 오는 그 생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0.5 베크렐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그 기준을 부과하고 그것이 검출이 되면은 바로 17개 핵종에 대한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사능이 방출되는 그 일본의 어종은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8개 현에서는 완전 금지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0.5 베크렐만 넘으면 이 기준은 100 베크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5만 넘으면 17개의 핵종의 그런 그 분석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사능이 나오는 그러한 어종은 그것이 8개 현이든 나머지 현이든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조치를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산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있습니까? 그거는 어제 해수부 장관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피해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한다고 그랬더니 저것 봐라. 정부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대비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정말 과학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그거는 전면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막으면서 피해를 막을 거고요. 또 설사 과학적으로는
그 합리적이어서 문제가 없더라도 또 소문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라도 우리가 업계가 그런 그 잘못된 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야기된 피해라면 일본에 배상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본의 잘못된 과학을 지키지 않고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면 저는 그 해양법 재판소 같은 데가 그런 기능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전 정부 입장을 개성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나 잠정 조치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그때 거기 그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기준을 위반했거나 잘못된 불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우리 정부로서는 항상 열어놓고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전에는 실제 방류가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방류를 지금 시운전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수산물이다 또는 안전한 방류수다 뭐 이런 내용이 실제 담보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나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다 담보받아야 방류를 우리도 동의해 줄 수 있고, 그 전에는 우리가 잠정 조치로 그런 내용을 중단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해양법 재판소의 제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욱더 엄밀하게 그 과정을 지켜가지고 그러한 위법 사항이 나온다면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